최근 일본에서 통일 지방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AV 배우가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자들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 선거에서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별명으로 후보 이름을 등록해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목을 끌기 위한 황당한 후보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미친놈이라는 뜻의 슈퍼 크레이지군은 결국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사퇴하라는 협박과 미행이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크레이지군은 폭주족 출신 전과자로 유명한 후보자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거에 나와서 유흥업소 단속 완화 등 황당한 공약을 내걸었고 특공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등의 퍼포먼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전과 팔범이 무슨 정치인이냐 사퇴해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라며 미행을 하고 직접적으로 협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야자키시 시민들이 동네 창피이다 너무 부끄럽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시 의회 당선자들도 사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슈퍼 크레이지군은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나는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 사퇴하라 그냥 두지 않겠다 라는 협박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야자키시와 일본이 해외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어제는 당선증을 시청에서 받고 나오면서 나를 미행하거나 공격하려는 남성을 신고하겠다 내가 당선된 것이 못마땅하면 본인들도 출마를 하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협박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정당한 선거에 의한 당선이다. 협박이나 폭력은 있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크레이지군은 1986년생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는 전직 야쿠자 출신입니다. 10대에 3번이나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5년을 보낸 전과 팔범의 경력이 있습니다. 20대가 되면서 도쿄로 올라와서 클럽 종업원과 간병인 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폭주족 전과와 도주를 다니다가 체포된 사실과 온몸에 문신이 있다는 것과 긴자 술집에서 바지 사장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범죄자가 2020년 6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 대박 미친놈이라는 의미의 슈퍼 크레이지군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명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본명인 니시모토 마코토로 출마하고 정치단체 슈퍼 크레이지군을 만들고 대표 직함으로 출마합니다. 결과는 22명의 후보 중 10번째로 낙선되고 공탁금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후 슈퍼 크레이지는 모든 선거에 출마를 줄줄이 합니다. 2021년 사이타마현 도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당시 26명 정원의 3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912표를 얻어 25번째로 당선됩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후보 등록 전 3개월 거주기간이라는 자격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그 후 1년 동안 당선 무효 취소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고 3월 4일 최종 당선 무효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9일 후 2022년 3월 13일에 공고된 도다시 시장 선거에 또 출마합니다. 20일 개표한 결과 현직인 시장에게 큰 표 차이로 패배하면서 공탁금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선거에 미야자키 시의회 선거에 나서서 정원 40명의 61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당당하게 2위인 4195표를 얻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10대의 전과자 생활을 한 이후 20대부터는 술집 바지 사장을 하면서 번 돈으로 공탁금을 내었다라고 밝히고 모든 선거에 계속 도전하면서 결국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 크레이지군의 당선으로 다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요시카즈 의원 사건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참의원 히가시타니 요시카즈의 제명과 체포 사건이 큰 화제입니다. BTS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폭로 유튜버로 대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해외에서 NHK당에 입당해서 28만 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에 귀국하지 않고 두바이에서 폭로 영상만 올리다가 참의원에서 제명되었고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카즈는 계속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조롱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시청 외사과가 인터폴 수배를 내렸다라고 발표하면 인터폴이 뭐하는 곳인지 모른다라는 조롱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시카즈를 지지하는 극성 팬들이 생겨서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체포를 반대한다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크레이지군처럼 이름을 튀게 만든 후보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는 도쿄도 무사시노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렌고쿠 크로아키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렌고쿠 크로아키라는 이름은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렌고쿠 쿄주로에서 따온 것입니다. 렌고쿠는 도쿄 오쿠보공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콜로보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력과 횡령, 협박 등의 불법 등의 횡포가 심각한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도쿄도에서 활동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공금 횡령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범죄 집단으로 악명이 높은데 시민단체 대표로 시의원 후보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는 공약으로 공금 횡령 강력 처벌, 무사시노 시민에게 10만엔 즉각 지급, 대마초 금지 해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190표로 전체 40명 중에 37위로 낙선했는데 대표 도중에 무식한 시민들은 정말 생각이 없다라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 시의원 선거에는 귀족이라는 이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자신은 품위 있는 귀족이라고 주장하며 수준 높은 자신을 선택해라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은 대마초 합법화를 내걸었고 55명 중에 51위로 낙선했습니다. 낙선 이후 24일 새벽에 SNS에 21이 세계 마리화나의 날이다. 대마초의 신에게 격려를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도쿄도 미나토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이름은 AI조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비서가 출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디지털에 능숙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비서로 역할을 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512표 45위로 낙선했습니다. 낙선 후 AI조는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 그 전에 다른 인공지능의 비서가 당선될까봐 걱정이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시의원 선거에서 26명 중 5위로 사선에 성공한 우유 아저씨는 젖소 인형을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자라는 우유 뮤직의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합니다. 당선 이후 우유팩을 한 손에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별명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선거 포스터에도 아바타와 범죄자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이게 뭐냐 라고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관위는 포스터는 후보자의 책임이다. 내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히기만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화제가 된 후보는 효고현 아시아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타카시마 료스케입니다. 재선을 노린 현직 시장 등 쟁쟁한 후보 3명을 제압하고 만 26세의 일본 역대 최연소 시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타카시마는 도쿄대학과 하버드대학 출신으로 지난해 5월 하버드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와서 시장 선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후계자들이 줄줄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중의원 선거구 등 총 5곳 가운데 4곳에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기시다 폭탄 테러 사건으로 지지도가 늘어나면서 의외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아베와 관련이 있는 후보는 모두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의원 야마구치 2구와 4구에선 2곳 모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관계가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야마구치 2구는 아베의 조카이자 기시 노부오의 아들인 기시 노부치오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아버지 기시 노부오가 지병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비서관이었던 아들이 물려받아서 지역구 세습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4구에서는 아베 아키에의 지지를 얻은 자민당 후보가 압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였던 시모노세키 시의원은 아베와 아키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아베 후계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의 세습 정치는 심각한 고질병이다라는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깊어지고 선거는 그냥 장난처럼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희망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곧 다가올 자연재해, 천벌을 감안하면 변화와 희망이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